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전하는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삶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이다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작가님, 네? 성취는 조금 긴 미래에 대한 목표의 달성이고 현재의 즐거움은 또 현재인데 성취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한 성취를 위해서는 현재의 그 행복감을 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인간의 습성 중에서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지치면 위로받고 싶고요, 일을 했으면 돈을 받고 싶고, 공부를 하면 성과가 나오고 싶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으면 기분 좋나요? 너무 싫죠. 그것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했는데 네. 또 여하튼 뭐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작은 노력이라도 하면 무언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말초적 심리죠.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우리 역사의 발전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지금 희생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자발적이었느냐 비자발적이었느냐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 뭐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서 한다. 근데 가만히 그걸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거나 부모님 위신 높여드리거나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비자발적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개성 넘치고 활력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인데 죽음이죠. 죽음을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죽음은 편도 티켓이에요. 원웨이 티켓이에요. 죽어서 완전히 다시 돌아온 사람 별로 없어요. 없죠. 죽음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편도 티켓이죠. 네. 편도 티켓. 다시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고전시가 공무도화가라고, 왜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 있죠? 네. 공무도화가에서 임이시여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 임은 기어코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갑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공간은 그 물을 건너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죽음은 완전한 의미의 끝입니다. 근데 서정숙 씨는 언젠가는 죽는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한지훈도 언젠가는 죽는다, 당연하죠. 네. 언젠가는 죽는다를 말을 바꿔보면 필연적으로 죽는다예요. 그러면 서정숙과 한지훈은 둘 다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충 짐작이 가능할 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서정숙 씨가 앞으로 80년을 더 산다고 넉넉 잡아서, 네. 네, 정말 넉넉 잡은 거네요. 너무 기분 좋네요. 8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역시나 기한이 정해진 시한부 인생인 것은 확실하죠. 그럼요. 그렇다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정숙과 한지훈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 개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보상과 성과만을 위해서 공부 혹은 나태와 걱정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 죽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벽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신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 뭐냐? 내 육체와 내가 온전히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결과만을 놓고 나를 벽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너는 왜 옴짝달싹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취할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가 진짜 자발적이었는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정말 정신적인 죽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해가고 있는 성과만을 위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라. 죽음은 원웨이 티켓.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과와 보상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그 낯선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나 명분이 있을 때 그 일과 공부를 해요. 네. 하지만 물질적 보상이 없을 때 나의 사랑과 만족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멋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헤르만 헤세는요.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낯설고 생소한 것들에게 사랑으로 몰두하여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들은 본질과 비밀에 다가가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교양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파리나 로마로 떠나는 부유한 상인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뜨겁고 기나긴 청소년 시절 내내 알프스와 바다,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들을 동경하는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빠듯한 경비를 손에 넣은 자는 이국의 길가에서 마주치는 표지석에 덩굴 장미로 뒤덮인 양지 바른 수도원의 담장에 눈 덮인 산봉우리에 바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로잡히며 앞으로도 영영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없으리라. 그러다 보면 여행자는 자신이 사로잡힌 사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것이다. 하루 동안의 여행으로도 몇 년 동안이나 여유로운 유람 여행을 다닌 자보다 훨씬 더 충만한 체험을,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생 동안 기쁨과 깨달음, 충족과 행복감이라는 보석을 지니고 살게 될 것이다. 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 그거를 내면 너는 성과가 날 것이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만 쫓아가면 나는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한지우는 정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신의 개성에 충실했느냐,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지우는 우수합니다. 저는 요령있게라는 말,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가끔은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효율이란 자신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했을 때 분명 성과가 나는 것. 거기서 누가 빠지죠? 본인이요. 그렇죠. 과자를 사러 갔을 때요.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제가 별로 먹고 싶지는 않은 과자인데 1+1을 하면 그 과자를 사게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그 과자를 좀 먹다가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버리게 돼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효율을 따라간 거죠. 우리 인생이 1+1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받아왔어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는 학력고사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됐었고
내 영어 등급에 따라서 입사를 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 1+1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익숙한 것, 돈이 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결국 1+1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발전은 낯선 것, 생소한 것에 아름다움을, 미학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은 모험 가득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사랑의 행동을 천천히 실행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까요? 엄마, 아버지, 우리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 눈을 3분 이상 쳐다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 연애 걸 때는 어떤가요? 손잡고 맨날 얼굴 쳐다보죠. 이거 낯설지만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자발적인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삶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현재 즐기는 것. 그것은 내 가슴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하고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 한 발 나아가는 힘입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현재를 즐기는 것. 보상이나 명분 앞에서 인간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인간은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슴에 진짜 원하는 가치, 사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목표는 길고 먼 저곳에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도 놓치지 않는 현재의 즐거움도 챙겨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꼭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눈을 3분 동안 마주치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